커터칼에 나를 밀어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현관의 공기를 가릅니다. 저는 지금 복도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와 사냥하는 맹수의 자세, 그 중간쯤 되는 묘한 포즈입니다. 제 앞에는 지난 설 연휴 동안의 클릭질이 만들어낸 누런 종이 상자 더미가 성벽처럼 쌓여 있습니다. 칼끝을 세워 팽팽하게 당겨진 테이프에 정중앙을 겨눕니다. 숨을 잠시 멈춥니다. 이 순간 제 몸속의 도파민 수치는 이번 주를 통틀어 가장 높게 치솟습니다. 칼날이 찌익 소리를 내며 테이프를 가르고 지나갑니다. 상자 틈새로 갇혀있던 퀴퀴한 먼지 냄새와 새 물건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가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상자의 날개를 양옆으로 젖힙니다. 뽁뽁이 비닐 속에 파묻힌 물건의 형체가 드러납니다. 저는 마치 성스러운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뒤 그 물건은 거실 소파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심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 찬란한 아우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냥 물건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언젠가 먼지를 털어줘야 하고 결국엔 버려야 할 귀찮은 물질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한 표정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테이프 쪼가리와 스티커를 줍습니다. 도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택배 상자는 열리기 직전까지만 마법을 부리고 열리는 순간 평범한 쓰레기로 전락하는 걸까요? 19세기의 괴팍한 염세주의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기이한 현상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이 거대한 괴종시계의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계추는 평생 두 개의 지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왼쪽 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무료함이 있습니다. 쇼핑에 대입해 볼까요? 당신이 이 물건을 아직 가지지 못했을 때 당신의 시계추는 왼쪽, 즉 고통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내게 저것이 없다는 결핍감,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초조함, 배송 추적 앱을 하루에 5번씩 확인하게 만드는 그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결핍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택배가 도착하고 당신이 커터칼로 상자를 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결핍을 해소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복이 찾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잔인한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시계추는 가운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반동으로 순식간에 오른쪽 끝, 무료함의 영역으로 돌진해버립니다. 방금 배송된 새 운동화를 신발장에 넣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지기 전에는 그것만 있으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았지만 막상 가지고 나니 그저 신발일 뿐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신발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료함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욕망의 대상은 매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고통에서 벗어나자마자 가진 자의 따분함이라는 또 다른 지옥에 빠지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의 삶이란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그것이 없어서 괴롭고 그것을 얻고 나면 금방 시시해져서 지루해합니다. 우리는 이 시계추의 양극단을 영원히 오가는 형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무료함을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런 결핍도 없는 상태.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고통을 선택합니다. 소파에 던져둔 새 물건의 포장지도 뜯기 전에 우리는 다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습관적으로 쇼핑 앱을 열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시계추를 다시 왼쪽 결핍과 욕망의 영역으로 강제로 밀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애태우는 동안에만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계추를 한 번 더 흔들 수 있는 일회용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 산처럼 쌓인 택배 상자들을 보며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무료함이라는 견딜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신이 오늘도 부지런히 시계추를 흔들고 있다는 삶의 증거일 뿐입니다. 다만 다음번에 커터칼을 들고 상자 앞에 섰을 때 아주 잠시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응시해 보십시오. 지금 날카로운 칼날 아래서 떨고 있는 것이 테이프인지 아니면 결핍과 권태 사이를 숨가쁘게 오가는 당신의 마음인지 말입니다. 시계추의 진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결핍의 고통과 권태의 늪 사이를 무의미하게 왕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자를 뜯기 전 그 짧은 3초, 당신의 심장이 가장 뜨겁게 뛰는 그 순간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것은 상자 속의 물건이 아닙니다. 상자를 열기 직전 그 찰나의 환상이 보여준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짧고도 강렬한 오해를 산 것이죠. 오늘 당신의 거실 바닥에 흉측하게 널브러진 저 빈 상자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가진 지독하게도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가장 정직한 영수증입니다.